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당 과정입니다. 이게 생물을 공부 안 하시고 대학을 가서 제일 크게 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지대사에서 해당 과정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쓸 게 많으니까 화면을 끄고 요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정이 뭔지, 그죠?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천천히 보고 나면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가 봅시다. 네. 자, 해당 과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 해자가 일단 해당 과정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요거 이제 나누다, 그죠? 나눌 해자고 요거는 포도당 할 때 당입니다. 즉 해당 과정은 당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게 요걸 세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면 결국 이 포도당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즉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도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 건 뭘 따라와야 되냐면 탄소 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제가 이제 요 동그라미를 탄소로 그릴게요. 그러면 포도당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요런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포도당이 우리 여기 혈관이 있고 여기 포도당이 있다가 요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 과정에서 누가 관여를 하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는 거야.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죠. 혈당량을 어떻게 낮추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혈관 내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을 넣어주는 겁니다. 포도당이 들어왔어요. 이 귀한 포도당이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에다가 인산기를 붙여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산기가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이게 포도당이 그냥 놔두면 얘가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전하를 붙여버리면 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한다? ATP를 써서, 그죠? 포도당 유긴산으로 만들어줍니다. 되겠죠? 포도당 유긴산으로 인산기를 하나 붙여주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는데 에너지를 하나 썼습니다. ATP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 유긴산이 되면 그러면 탄소의 수는 똑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뭐만 붙어있다? 인산기가 하나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포도당 유긴산의 이 6은 6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 6번인데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있을 때 포도당 6인산이 됩니다. 만약에 1번 탄소에 붙어있으면 포도당 1인산이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일어나냐면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꿔주는데 포도당과 과당은 이성질체 관계예요. 그래서 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이성질화 효소입니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또 얼굴 잠깐 볼게요. 자, 틈만 나면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까꿍.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ATP, 피 같은 ATP를 썼단 말입니다. 네. 물론 이 포도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쓰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응을 시키려면 이 물질을 에너지 레벨을 높게 만들어서 들뜬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를 불안정한 상태,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쓰고 이성질체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반응 잘하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에너지도 공급을 해주면서 이성질체로 바꿔주면서 얘가 반응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겠죠? 제가 요거는 또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자, 계속하면 자,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포도당에 인산기가 없었는데 인산기가 붙었죠. 요 인산기 누가 줬냐면 요 ATP에 있는 인산기를 갖다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산기 하나 잃고 ATP가 된 거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자, 과당 6인산이었는데 ATP를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ATP라는 게 여기 아데닌이 있고 인산기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떼서 어디다가 네, 여기다가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과당 16,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산이 아니고 2인산 이렇게 부릅니다. 과당 16, 2인산. 이거를 영어로, 이거 한국말로 많이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해요. 이게 과당이란 얘기죠. 예, 프럭토우스, 과당.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BP는, 이 P는 인산기란 얘기입니다. 포스페이트. 예, 포스페이트, 인산기. 이 B는 접두어야. 어떤 접두어냐면 이게 비스 2개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과당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름이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죠? 여튼 여기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은 게 아니고 ATP 몇 개? 2개를 소모했습니다. 아까워. 썼어. 네. 자, 그리고 탄소의 수도 변화가 없습니다. 2, 3, 4, 5, 6. 여기에 인산기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ATP 쓰면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하고 인산기를 양쪽에 붙이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에너지 레벨을 쭉 끌어올린 거야. 에너지 써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요게 반으로 뽀개집니다. 요게 반으로 쭉 쪼개져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탄소 둘, 셋, 탄소 3개에 인산기가 붙어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성질체 관계인 2개의 물질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이거를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DHAP라고 씁니다. 예.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용어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혹은 이거를 PGAL 이라고도 씁니다. 이 2개 이름 똑같은 걸 지칭하거든요. 이거 잠깐 또 얼굴 한번 등장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G3P, 그죠?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예, PGAL, 포스포글리세릭 알데하이드, 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이거 똑같은 물질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또 달라요? 에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물질인데 이름을 붙일 때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강조점이.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이렇게 쓰는 거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알데하이드. 이해됩니까? 예, 제가 제 직업을 강조하고 싶으면 카리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카리스 선생님, 선생을 뒤에 붙이는 거죠. 강조점을. 근데 이거는 보세요. 요거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끝에 뭐가 붙냐면 3인산. 이거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인산기가 3번 탄소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저렇게 씁니다. 우리 애를 강조하고 싶으면 누구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똑같지만 카리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아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강조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지만 똑같구나, 그죠? 중요한 건 얘가 알데하이드입니다. 그죠?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그죠? 3포스페이트. 똑같은 말이다. 그죠? 자, 다시 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 DHAP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않아요. 이 G3P만 넘어갑니다. G3P만 넘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사이가 이성질체 관계라서 DHAP가 언제든 G3P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들어지는 물질은 DHAP와 G3P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G3P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과당 162인산이 DHAP와 G3P로 바뀌지만 결론적으로 DHAP가 다시 G3P로 바뀔 거기 때문에 G3P 두 개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를 이제 약자로 써보면 13비스포스포글리세르 산, 그죠? 13BPG 이렇게 씁니다. 그죠? 1번, 3번 탄소에 비스포스포, 그러니까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 글리세르 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알데하이드였고요. 요거는 산입니다. 그죠? 화학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배우시면 좀 다르겠지만 모르면 알데하이드와 산은 산화환원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G3P가 13BPG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NAD가 NADH가 됩니다. 그래서 자,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 그럼 여기 보시면 NAD가 전자 두 개를 받으면 NADH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 요건 전자를 받는 거니까 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누가 줘야 받죠? 누가 줬냐면 여기서 전자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G3P는 전자를 잃고 뭐가 되는 거냐면 산화되는 겁니다. 즉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산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반대로 산이 알데하이드가 되면 환원 반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 NAD, NADH, FADH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알데하이드와 산, 그죠? 알데하이드와 애시드가 산이죠.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를 잘 보면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요렇게 넘어올 때 NADH가 생긴다. 근데 이 앞에 왜 2가 붙었냐? 왜 2가 붙었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요거 하나가 이렇게 G3P 하나가 13BPG가 될 때 NADH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 DHAP가 G3P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BPG가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인글리세르산 3PG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산기가 여기 하나 두 개 있었다가 하나가 떨어졌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인산기를 누구한테 준다? ADP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요 인산기를 ADP가 받아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숫자 2는 이 앞에 곱하기 요 숫자 2는 이거 두 개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난다고 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G3P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또 따로 써드릴게요. 13BPG가 3PG가 될 때 이게 ATP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것도 중요한데 쉬워. 보면 인산기가 여기 비스 포스포인데 인산기 두 개였다가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하나 어디 갔습니까? 준 거죠. 누구한테? ADP한테. 그래서 ATP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지금 두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뽕을 뽑아야죠. ATP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2인글리세르산 2PG가 됩니다. 아이고 똑같이 쓸게요. 네, 2PG. 뭐만 달라졌어요? 인산기가 3번 탄소에 있다가 2번 탄소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요 과정에서 이제 물이 빠지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에놀. 이중결합이 생겨서 피로부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PEP가 요 인산기가 붙어 있었는데 피로부산으로 바뀌면 요 인산기가 사라지죠. 어디로 사라집니까? 이 인산기가 ADP한테 넘어가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써보면 3PG, 2PG, PP, 그 다음에 피로부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진다. 그죠? 여기 있는 인산기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서 ATP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G3P 한 분자가 정리하면 자 G3P 한 분자가 반응을 하면 만들어내는 건 뭐다? 일단 피로부산이 만들어지죠. 반응 다 끝나면 G3P가 피로부산으로 바뀌잖아요. G3P가 피로부산으로 바뀌죠. 그리고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한 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G3P가 몇 개라고요? 포도당 하나 기준으로 하면 요런 게 몇 개 생겨? 두 개.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리해볼게요. 엄청 지저분하긴 한데 정리해보죠 뭐.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개로 바뀔 때 뭐가 만들어진다? ATP 두 개 쓰고요. ATP 4개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짜 반응으로 얘기하면 ATP 두 개 얻은 겁니다. 그죠? 됐죠? ATP를
쓰는 요 단계를 에너지 투입기라 얘기하고 ATP를 뽑아내는 이 뒷단계를 에너지 회수기라 부릅니다. 투입, 회수. 그죠? 그 다음에 NADH는 요 G3P 기준으로 하나 생기는데 요게 두 개니까 총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깔끔하죠? 이게 답니다.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정리는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ADP에다가 떨어져 있는 인산기를 붙여서 ATP가 되는 거. 그죠? 여기 인산기가 이렇게 두 개 있고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 이거는 동화 반응이죠. 그죠? 없는 결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동화 반응이고,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즉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산기를 붙이는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 인산화 반응이라 부릅니다. 인산화 반응. 즉 ADP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걸 인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산화 반응에 두 가지가 있어. 기질수준 인산화, 화학삼투 인산화.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동화 반응에 필요한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의 소스가 뭐냐 이거죠. 기질이, 어떤 화학 물질이 효소와 반응하는 어떤 그 기질이 이 에너지를 제공해서 인산화가 되면 기질수준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화학삼투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인산화가 일어나면 화학삼투 인산화라고 불러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만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ATP가 만들어졌죠? 이때 ATP 만들 때 에너지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줘? 주긴 누가 줍니까? 그렇죠? 얘가 주죠. 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ATP를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이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빼다가 준 거죠. 이게 기질 수준 인산화야. 화학삼투 인산화는요, 이거는 아직은 안 배워서 어려울 수 있는데 수소가 많은 데서 수소가 적은 대로 수소가 이동하는 힘, 이 힘을 이용해서 ADP와 인산을 ATP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물이 막 쏟아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 그죠?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소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 이런 화학삼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인산화가 되는 거. 이게 화학삼투 인산화입니다. 되겠죠? 근데 우리 해당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다,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ATP들은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생물학의 짧게 소개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해당 과정도 조절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조절이 좀 더 복잡한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당 과정을 조절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해당 과정의 핵심, 조절, 포인트. 여기 이 효소, 헥소카이네이스, 그 다음에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스, 그리고 피루부산 카이네이스,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스, 이렇게 세 군데가 여기가 해당 과정을 조절하는 메인 키입니다. 예, 메인 키예요. 다른 부분보다 요 세 부위가 핵심 조절인데 그 중에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뭘로 조절을 하냐 하면 ATP나 AMP, ADP를 가지고 억제와 촉진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스, 이게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스 PFK라고 불러요. PFK라고 하는 이 효소는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활성 부위.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활성입니다. 활성. 처음부터 제대로 써야 되는데. 네. 활성 부위. 그죠? 여기는 다른 자리 입체성 부위 혹은 알로스테릭 사이트라고 불리우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ATP가 와서 결합할 수도 있고요. ADP나 AMP가 와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TP가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결합을 하면 이 효소는 억제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ATP가 와서 결합해서 억제된다는 얘기는 ATP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ATP가 많으면 굳이 포도당을 깨서 이 반응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넘쳐나는데 굳이 이걸 깨서 ATP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포도당 상태로 저장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ATP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에너지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ATP가 억제해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 뒷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는 거죠. 근데 AMP나 ADP가 와서 결합한다. 그 얘기는 우리 몸에 AMP나 ADP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ATP가 배터리 3칸, ADP가 배터리 2칸, AMP가 배터리 1칸이야. 그러니까 방전된 배터리들이 많다는 얘기야. 빨리 충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해당, 그 다음에 그 뒷단계들을 쭉쭉쭉쭉 빨리 거쳐서 ATP를 빨리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채는 거죠. AMP나 ADP가 많으면 이게 이 효소의 알로스테릭 자리에 결합을 해서 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면 이 단계를 빠르게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쭉쭉쭉쭉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각각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많으면 활성화되고 많으면 억제되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최종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 투입기, 그죠? 포도당이 과당 16 2인산, 그죠? 영어로 쓰면 뭐 글루코스가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여기 될 때까지 여기가 에너지 투입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 두 분자의 ATP를 소모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간단하게 퉁치는 겁니다. 여기는 과당 16 2인산 포스포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이게 다시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DHAP하고 G3P로 쪼개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쭉 하면서 피루부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는 요거 탄소 셋, 넷, 다섯, 6개고 요거 3개, 요거 3개, 피루부산도 3개니까 뭐 6개가 3개짜리 2개로 쪼개지고 더 이상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요 과정에서 NADH가 하나, ATP가 2개 만들어집니다. 근데 DHAP가 G3P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 전체가 2번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정리를 하면 포도당 하나가 피루부산 2분자로 바뀔 때 2개 ATP 쓰고 2개짜리가 2번이니까 4개 ATP 얻으면 결론적으로 2개의 ATP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NADH 한 개짜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2번 일어나니까 2개의 NADH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해당 과정 전체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되겠죠? 자, 이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명명법들을 지키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름만 보고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제 설명이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뒷부분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